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갈래의 어떤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갈래 가운데 하나가 용산공원 조성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반론이 나오면서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녹색연합의 정규석 사무처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용산공원 조성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정부가 지금까지 세운 제도와 원칙 그리고 구독 외교가 아닌 자주 외교를 고려한다면 불가능합니다. 먼저 불확실성인데요. 예. 지난 2월 25일 용산기지 5만 평을 반환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총 반환받은 것까지 다 더하면 예. 한 11%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예. 근데 당시 그때 2월 달에 정부가 반환받으면서 올 상반기 안에 용산 미군기지 한 25%까지 반환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때 이야기를 두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한국과 미국이 미군기지 반환을 합의한 것이 2004년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반환받기 시작한 2019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아주 순진한 말상이죠. 근데 이 시간 계획을 만약에 우리 뜻대로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한 것처럼 당장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야말로 굴욕적인 외교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 쫓기면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더 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그렇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하고 네.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빨리빨리 반환하는 것만을 취하면 그것 자체 아주 굴욕적인 외교. 그러면 바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른바 부등가 교환의 핵심 내용은 환경 오염 비용, 그 치유 비용을 어디서 되는가 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문제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예.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예. 그, 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가 문재인 정부가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네. 그러니까 2019년 12월, 20년 12월, 22년 2월 이렇게 세 차례 받았거든요. 네. 받을 때마다 받고 나서 예. 미군 기지 환경오염 책임, 환경관리 방안을 소파 개정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 사후 약방문 같은 얘기이긴 한데, 여튼 협상의 쟁점이 환경오염에 있다. 이걸 반증하는 거죠. 그래요? 예. 근데 지금 그 인수위원회에서 밝힌 것은 용산기지 100% 반환을 전제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만약에 대통령실이 이전할 계획인 국방부 창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쪽으로 해서 이제 큰 광장을 만드는 계획인데 이것도 그러면 임기 안에 그 불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한정을 하더라도? 국토부가 그 용산 공원을 세우기 위해서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국토부가 이제 주무부처니까요. 네. 거기에 보면 반환을 언제 받는다 이런 걸 떠나서 반환받은 시점부터 오염 정화까지 공원 조성이 한 7년 정도, 7년 이상을 잡고 있어요. 오염 정화하는 데만 7년? 예, 물론 그건 용산 미군기지 전체를 놓고 보긴 하는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용과 그리고 투여 인원을 늘리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물론 굉장히 보수적인 예산이고요. 그런데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미군 거의 대부분 평택으로 갔잖아요. 예. 근데 왜 이 용산 반환이 이렇게 더딘 거예요? 그게 참 2004년에 그 미군하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을 체결하면서 금방 반환받을 것처럼 모든 정부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도 했었고 16년, 18년 다 연기게 됐고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년에 반환이 시작됐는데 미군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죠. 필요한 시설은 평택 미군 기지로 자기들이 이전을 하면 되는 거고 협상에서 그런 비용 문제나 그리고 잔류시설 문제, 용산 미군 기지 이런 시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군 대사관 얘기도 한참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을 미군은 유일하게 자기들 입장을 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반환받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미국한테는 분명히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유리한 국면이 되는 거죠. 이게 좀 순진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을 거고. 그러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취임을 축하하는 차원에서 용산기지 반환 속도를 올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가 걸릴 텐데 하나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할 겁니다. 네, 물론 그렇긴 하겠죠. 예. 그럼 반환 과정에서 예. 좋다. 그럼 빨리 반환할게. 올해라도 당장 다 반환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네가 해줘. 이렇게 역자연을 해오면 공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죠. 역시 또 거기니까 설령 그렇다더라도 조건을 달 거다라는 말씀이시고. 분명합니다. 예. 근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아마 오염 정화 쪽이 될 것이다. 뭐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문제고 예. 그리고 실제로 비용에 대한 이전 비용에 대한 문제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설령 그렇게 빨리 반환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쓸 수가 없는 게 오염 정화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 걸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라면. 윤석열 그 당선자가 그 반환 받은 다음에 이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2017년에 녹색연합이 미국 정보자유법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 기지에서 84건의 크고 작은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환경오염 사고 중에 기름 유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때 한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었던 사고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 미군 자체 기준으로 최악에 해당하는 사건 7건, 심각에 해당하는 사건이 32건이었는데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정화 비용, 기간 등을 우리는 추산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환을 받으면 우리 예상치보다 더 심각한 오염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또 들리게 되는데. 맞습니다. 한마디로 첩첩산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조성해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처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이었습니다.